안녕하세요. 피처인베스트입니다. 여러분 구글 스테디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스타디아, 스테디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해져야 되는 이유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이 투자자입니다.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 못한 투자자는 도태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한때 나는 전통적인 제조업만 투자한다라며 사고의 틀을 가두던 이런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2010년 이후부터 시장의 중심이 된 이 바이오 그리고 IT 이 등의 테크 기업들은 전부 테마이고 거품이라고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등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옛날 2001년 IT 버블 때 어떠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세 꺼져버릴 거품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또한 비소 계열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항암제가 나오고 유전치료제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오르는 그 시기에는 그런 분들은 황우석 사태 때 기억나냐? 제약은 전부 사기고 위험해서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일축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자, 그러나 2010년 이후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주식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반면 바이오, IT 등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며 상승하는 시기가 10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죠. 코카콜라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투자하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애플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이고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중에 애플 비중이 거의 20% 이상이죠.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굳어진 사고에 유연해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퇴물이 될 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재테크를 하신 투자자분들도 사고가 굳어지고 너무 단단해져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대만 해도 개인주의는 사회의 악이었습니다. 개인주의자는 이기주의자, 또 뭐 왕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뭐 이런 인식이 강했죠.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인간관계를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식당에 가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는 곳이 꽤 있죠. 그리고 영화를 혼자 보거나 술을 혼자 먹어도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혼자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문화도 점점 간소화되어 갑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시고 하는 이 작은 웨딩이나 장례식이 점점 많아집니다. 큰 돈을 써야 하는 이런 행사들이 간소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거비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혼을 하기도 힘든 이런 사회 환경으로 변하면서 지출이 컸던 이런 경조사 문화가 간소화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올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30만원씩을 구조금으로 꼭 내고 이렇게 돌아다녀 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설문조사의 응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연간 10% 이상 고속 성장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에는 연 10%에 이르는 고속 성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죠. 과거처럼 인맥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졌고요. 스스로 만든 스펙이 더 중시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인맥을 만들려고 모임을 찾아다니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는 가족과 아니면 기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죠.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댓글들에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크게 필요 없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분들만의 느끼는 문제도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년, 20년 전 이 TV 프로그램만 찾아봐도 아버지들은 회사 때문에, 인맥 때문에 억지로 마시기 싫은 술을 마시고 밤 늦게서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죠. 그리고 이렇게 한숨을 짓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내 이야기처럼 공감하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TV에 자주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장면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죠.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보다 일찍 퇴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스트레스, 그것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남에게 맞춰주고 인맥을 쌓아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과 각자가 즐기는 이런 즐길거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인맥을 늘리든 그렇지 않든 각자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간 관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죠. 제가 앞서서 시대의 변화에 유연해져야 하고 인간 관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스테디아라는 구글의 서비스와 투자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5G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구글이 스테디아 또는 스타디아라고 불리죠. 이것을 발표하면서 게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테디아는 구글의 컴퓨터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요. 그 유저는 크롬 브라우저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실행 가능한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TV도 가능하죠. 자, 이러한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고사양의 게임을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예전에 우리가 고사양의 게임을 하고 싶을 때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성능이 높은 컴퓨터를 직접 구매해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디아가 상용화되면요, 단말기의 사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입력과 화면만 볼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고성능의 게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구글의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는 그 화면만 받아서 게임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투자자들이죠. 그냥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와, 세상 참 좋아졌네, 또는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내 애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절대 스테디아인지 뭔지 이런 것은 못하게 해야 되겠구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디아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해져야 하는 것과 개인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 우리의 재테크에 적용이 됩니다. 저도 이제 40에 가까워지니까 생각이 점점 이렇게 굳어갑니다. 제가 게임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게임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얼마나 돈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만 하는데요. 리니지 M이라는 그 NC소프트의 하루 일매출이 22억 정도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죠. 주가가 왜 오르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대의 변화에 유연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만 갇혀서 게임 내가 안 하니까 남들도 안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 시대에 최고 많이 오르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투자하고 수익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스테디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런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 세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이 원의 세대입니다. 우리 때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술 먹고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한판 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코스였던 이런 세대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우리 세대처럼 술 먹으면 PC방에 모여서 배틀그라운드
다운로드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면 뭐 각자 방에서 헤드폰 끼고 게임 하시나요? 게임을 저는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PC방 점포수는 2019년 거의 뭐 1480점 정도로 2005년에는 거의 이거에 대비해서 뭐 2배 이상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PC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상황임을 반증해주는 거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PC방을 가지 않고 또는 집에서 고사양 컴퓨터를 매번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스테디아를 이용해서 거실의 TV에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그냥 어디든 어떤 사양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스테디아에 입점한 이런 게임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높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은 광고 수익을 이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들과 적당히 나누면서 성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적당히 기업의 광고도 노출시키고 유료 서비스들을 많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스테디아에 입점한 게임주들의 주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어쩌면 이 구글의 스테디아는 지금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트위치라고 이 게임을 직접 하고 그것을 방송하는 이 플랫폼이 상당히 큰데요. 이 트위치의 고객층을 빼앗으며 급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스테디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와 그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이 스테디아는 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주식의 흐름도 크게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종목이나 투자의 시기는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 좀 더 조사하고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나 산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